또 명콤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뭐 박수를 거저 이렇게 나오실 때마다 성과가 아주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오늘도 또 요 관련된 이야기.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재밌는 네. 거. 아니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현무. 네. 현무 얘기죠. 아니 현무 얘기 또 해볼 텐데 이게 현무 5가 지난해 말부터 실전 배치가 됐죠? 이미? 네. 지금 뭐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보통 우리 군에서 이제 실전 배치가 되면 예. 두 개로 많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초기 작전 운용 능력. 그거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완전 작전으로 가는 거. 네네. 완전 작전이라는 거는 이제 진짜 유사시 그냥 쏠 수 있는 그런 태세. 뭐 초기도 사실 비슷하긴 하지만 버튼만 누르면. 그치 이제 네. 누군가 이제 오더를 주시면 예. 바로 총알 배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사실 다 돼 있다. 다 돼 있다. 네. 총알 배송이 아니라 폭탄 배송. 아 그렇죠. 네. 탄두가 어마어마하니까. 네, 어마무시하니까. 아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우리 해머5 얘기를 왜 하냐. 이게 지난해 말에 실전 배치가 됐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성능부터 시작해서 이제 버튼만 누르면은 발사 바로 될 수 있는 네. 단계까지 접어들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개량화될 거다. 이제 더 나올 거다. 뭐 현무 6, 7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현무 6, 7 정책은 뭡니까? 김대영 의원님이 현무 6 아닐까요? 아 위원님 자체. 네. 유사시에 미사일을 던지는 위력이 어마어마하신데. CG 하나 만들어서 미사일을 던지는 거. 어디서 비싼 소리라고 했어? 조회수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스펙을 밝혀주십시오. 예. 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 근데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현무 6, 7 얘기는 사실 저는 처음 듣고 그 전에 이제 현무 4가 있었잖아요. 네네. 현무 4가 이제 현무 4-1, 4-2 뭐 이렇게 네. 발전이 됐어요. 네네. 근데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현무 5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다. 현무 5-2, 예. 5-3 이런 식으로. 예,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24년도에 국군에 할 때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세계 최대 벙커 버스터다. 네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때 나온 버전은 벙커 버스터 기능이 없었어요. 아 2024년 그때 공개됐을 때. 예, 그때는 그런 버전이 없었어요. 아, 그냥 무식하게. 저희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2024년 그 옆으로 막 개걸음했을 네, 때죠. 네. 저 때. 예. 오. 지금 보면 저 네. 동그란 통 안에 어떻게 마스 안에 미사일이 담겨져 있는데 저 때 들어있던 미사일은 그 벙커 버스터 기능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 네. 24년도에 저거 공개할 때도 정부에서 말이 많았어요. 어떤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비닉 사업이거든요. 비밀 네네,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개하는 게 맞냐, 비닉으로 계속 묻고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전략적으로. 네, 왜냐면 이제 그러면 이제 북한이 쟤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한방 큰 거 있는 것 네, 같은데. 이게 안 보여지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 있는데. 그쵸. 근데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다. 네. 신은식 국방부 장관이 밀어붙인 거예요. 아, 공개하자. 그래서 저때 이제 전격적으로 공개했죠. 그때 정 작가님도 저 네. 보셨죠? 저 국군의 그럼요. 영상. 네. 너무 무식하게 큰 데다가. 무식해요? 그렇죠. 미사일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왜 저렇게 무식한 걸 꺼내갖고 사람을 살떨리게 만드느냐. 난리도 아니긴 했어요. 네, 그때. 그렇죠. 거기다가 저 안에 뭐가 든지 모르잖아요. 네, 네. 뭐 안에 든지 모르는 게 진짜 무서운 데다가 저게 옆으로 또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항상 섣불리 공개하는 건 없거든요. 네. 저것도 국방부 장관이 반대했으면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뭔가 무기를 꺼냈다는 건 네. 이거는 진짜 버튼만 누르면 날아가면서 이쪽에 전화해서 야 정훈아 저기 창문 좀 열어봐. 선물 보내고 있는 게 잘 보이니? 그럼 저쪽에서 저게 뭐이니 하고 이제 끝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저런 공포감을 줄 수 있었던 무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아마 공개됐을 때 직전에 얘기 나왔던 고위력 현무, 고위력 탄도미사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름이, 네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현5라는 얘기가 나와 있진 않았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저거에 대한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벙커버스터 기능이 있고 사정거리가 몇천 킬로미터고 뭐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네. 그래서 네. 사실 시끄러웠던 건 우리만 뭐 북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주변국들도 다 한마디씩 했어요. 뭐 저런 쓸데없는 거 만들어서 공개됐을 때? 네, 긴장을 고조시키느냐. 그 가로치고 긴장은 내가 고조시키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하고 일본도 살짝 저걸 왜 만들었지? 막 이런 얘기들이 네네.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저 뭐 북한뿐만이 아니라 그때 뭐 북한 좀 이따 얘기 나눠보겠지만 김여정이 했던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여정이 뭐라고 했었냐면 왜냐면 핵 보유국을 상대로 저딴 게 무슨 소용이네. 그리고 막 들깨무리의 힘자랑인가 현무5 쓸모없이 몸집만 비대한 기형 달구지다. 이게 최고의 칭찬이죠. 달구지. 최고의 칭찬이죠. 기형 달구지. 뭐 이런 네. 얘기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네. 소위 긁혔다. 맞습니다. 그렇죠. 당시 어마어마하게 긁혔다. 근데 아까 잠깐 벙커버스터가 없었다 당시에는 네. 그게 육안으로 보기에는 딱 있어 보였는데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없었다는 게. 아까 관계자분이 얘기해 주신 바로는 아직은 없다. 그 24년도 그때 그때는.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개발할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현무 5-1, 5-2가 네. 그렇게 이제 탄두가 바뀌는 거예요. 8톤, 9톤이 네. 벙커버스터에 있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다음 버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탄, 네. 다탄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분산탄. 탄두가 여러 개 이제 분리되는. 네. 그거를 저기도 한 8, 9톤에 그야말로 자탄을 때려 넣으면 예. 그게 몇만 발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기 라이터 크기만 한 것들. 네네. 작은 거를 8톤으로 모으면. 그렇게 거기다 다 집어넣으면 엄청난 양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거의 이제 뭐 도시 하나를 거의 도시 하나는 아니죠. 평양의 특정 구역을 네. 그냥 팝콘 튀기듯 튀겨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은 뭐 벙커버스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올 수도 있죠. 네, 벌써 지금. 우리가 지금 26년이니까. 네, 2년 뒤니까. 네, 나올 수도 있죠. 지금은. 계속 이제 미래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현무 6, 7 일단 명칭을 그렇게 붙여보죠. 네네. 일단 뭐 5-2, 5-3 보다 저는 약간 마을버스 같아서 별로입니다. 네. 저도 미사일은- 6, 7 시리즈가 조금 낫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헷갈리게 만들어줘야죠. 그쵸, 네. 그쵸. 네, 저는 솔직히 1, 2, 3, 4, 5, 6, 7도 좀 너무 정직해요. 저 같은 소설가 데려다가 네. 현무 6, 현무 66, 네. 현무 666, 현무 92 이렇게 하면 헷갈려 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만 맨날 머리 아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순서대로 가지 말고 한번 900 몇 번 갔다가 45번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해서 상대방도 좀 머리털이 빠지게 만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름도 약간 전술적으로 나가.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6, 7 시리즈로 하니까 뭐 7이 붙으면 럭키 7 해가지고 네, 좀 네. 더 상징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네. 뭐 살짝 들긴 합니다. 일단 6, 7로 가볼게요. 네. 그러면은 6, 7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네. 설입니다만 썰. 위원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뭐가 개량될 것 같아요? 일단은 탄두부가 사실 개량할 여지가 많아요. 그죠? 탄두부. 왜냐면 8, 9톤이니까 뭐 지금 기본형은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열 압력 탄두를 한 8, 9톤짜리를 장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어마어마. 그래서 여기서 퀴즈. 네, 그럼 퀴즈. 상품 뭐가 있나요? 상품 없어요. 왜? 다음에 상품을 좀 준비해야겠다. 그 다음에 퀴즈 내자면 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미사일 가격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현무5는 대략 가격이 발당 얼마 정도 될까? 그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이거 진짜 모르겠다. 이거 작가님 혹시 해볼까요? 아세요? 120억. 질러봐. 120억? 네. 세게 지르신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뭐. 네. 진행자. 저는 한 10억? 10억. 너무 싸게. 작가님들 100억. 100억?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 나오고서는 좀 높아졌어, 단가. 그래서 이제 15. 15억. 너무 지금 이제 우리 군에 배치되어 있는 현무4가 한 40억 정도 몇 년 전에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40억.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니까 몇 년 지금 전, 단가로 문재인 치면. 정부 때였으니까. 40억 그렇지. 정도 한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 추정하기로는 네. 10억 정도? 최소 100억. 맞췄다. 최소 100억. 최고, 100억? 최고 200억. 200억? 왜냐면 네. 탄두가 네. 저기 열압력 탄서부터 여러 가지 탄두가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 그것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 핵미사일 보면 이렇게 다탄두 있잖아요. 한 네. 6개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MIRV라고 그러나? 그런 네. 것도 있고. 벙커버스터는 사실은 앞부분에 금속도 넣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네. 역추진 탄도를 넣어야 되니까 딱 땅속에 박힌 순간 그냥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로켓이 한번 팍 해서 공간 만들어서 다시 뚫고 들어가고 아마 더 들어가려면 중간에 계속 폭발 이렇게 뚫는 한 번 더 방식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드릴처럼. 그것도 저기 비용이 많이 들죠. 네. 아니 근데 100억 너무 비싼데? 이거 아니 근데 100억 네. 들여서 그 김정은과 김여정의 잠을 좀 쫓을 수 있으면 네. 뭐 나쁜 금액은 아니죠. 네, 네. 이게 정밀 타격이 그 정도로 되냐니까 한 발 정도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불가능하지 않죠. 일단 네. 그렇게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게 여러 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전쟁 나면 김정은이나 김여정은 2시간마다 이동해야 돼요. 왜냐면 오랫동안 특정 장소에 있으면 위치 네. 확인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을 아무 데나 할 수 없고 몇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특각 그러니까, 같은데. 네. 그런데 우리 다 이미 위치를 파악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데를 부수고 나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캠핑카 그래요? 끌고 다녀야 돼요. 그럼 작전지휘가 제대로 되겠습니다. 아니, 저기 왜 여쭤보냐 하면은, 아니, 물론 뭐, 무기를 가격으로 따지는 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그 계획을 세워놓은 게 현무5로 평양을 유사시에 초토화하는데, 이게 2, 30발을 잡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한 발이 만약에 100억이라고 아이, 치면, 2, 3천억이 아유. 2, 3천억이면 복권 수준이에요. 아, 전쟁 네. 나서 만약에 우리가 북한의 수뇌부를 네. 붕괴시키거나 네. 그럴 필요 없이 북한의 작전 지도를 최고의 작전 지도를 24시간 정도 스톱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는 매두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서부터 이렇게 유고가 돼도 네네. 다음 지휘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법으로 정한 대로 가면 되는데 북한은 한 명만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죽게 되거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뭐가 떨어졌는데 평양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탄두의 개량 가능성을 제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탄두가 어떤 방식으로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지난해 보셨죠. 네. 그 이제 미국의 B2 폭격기가 가서 GBU-57? 포드로 이제 막 부시고. 네네. 사실은 이제 벙커 버스터로 현무5를 개조하면 GBU-57보다 오히려 관통력이 높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마하5 이상으로 떨어지니까. 네네. 그럼 그 속도가. 운동 에너지가 장난 아니잖아요. 네네. 팍 박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안에 탄두도 뭐 좀 튼튼한 걸로 네네. 케이싱을 할 거고. 네. 그러면 일단 GBU-57보다는 훨씬 더 관통력이 증대가 되겠죠. 증대가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GBU-57이나 이런 항공폭탄 같은 경우는 네. 일단 폭격이 그걸 매달고 그쵸. 날아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소티가 낭비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결심을 하게 되고 실행에 옮기는 시간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네. 비행기 전투기 장착해야 되고 전투기가 출격해야 되고 그 공역까지 들어갈 때 그 호위 전투기라든지 아니면 뭐 전파 방해기가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떨어뜨린 다음에 안전하게 루트 귀환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무기 같은 경우는 절대로 무인기에다 붙들고 이제 무인기에 장착해서 날아갈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렇게 계산하면 네. 100억이 비싼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B2 폭격기가 수천억인데 그 같은 무게 근데- 금보다 비싸요. 천조국 미국과 우리.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거죠. 그쵸. 우리 입장에서 또 네. 경제 규모나 이런 거 그리고 판단했을 또 한 때도. 가지로는 또 네네. 우리가 그럼 현무5 왜 만들었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이제 백곰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대통령 시절에는 현무를 만들었고. 그 쭉 이어온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그때는 사실 목적이 뭐였냐? 대북 응징 보복이었어요. 응징 보복이었고, 현무5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에 제거한다. 아, 핵버튼을 누르기 전에 억제력. 선제 네. 타격. 선제 타격 개념으로 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공군에서 많이 안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웅산 그때 테러 테러 있었잖아요. 사건 있었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시 대통령께서 그 현무 만들었고, 네. 당시 공군에 또 특수한 임무가 있었어요. 어떤 거요? 그 이제 전에 팬텀 조종하셨던 분들은 다 아는데 살수대기라는 게 있었어요. 살수대? 살수대기. 살수대기? 예. 살수면 청천강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고 제거. 아, 네. 네. 그래서 대기하라. 살수대기. 그거는 정말 팬텀 조종사. 이름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예. 청주 예. 지금 이제 F-35 있잖아요. 그 청주 기지의 팬텀들이 분 단위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 하면 주석 보고 날아가는 거야. 아, 바로. 예, 그래서 때리는 거를 하려고.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5분 대기조처럼 이렇게. 네. 네. 분별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어요. 팬텀들이. 그러니까 80년대 이제 대북 억제력, 그러니까 네. 응징 보복이 팬텀, 그다음 현무.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이제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우리가 현무5 만들었고, 네. 그다음 F-35, 뭐 이제 KF-21 이런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바다의 잠수함들, 그렇죠. SLBM 네. 이렇게 생겼죠. 지금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 네. 그걸 위해서 만들었다고 봐야죠. 일단 그 위력이 물론 이제 6, 7까지 가면은 그 위력이 더 커질 거고 네. 관통하는 위력도 더 세질 거다 이렇게 보셔서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나마 제가 좀 유사한 위력으로 보는 거는 추정하시기에. 네, 2020년에 이제 레바논에서 베이루트 항에서 큰 폭발 사고가 없죠.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또 아시다시피 지금 저 정도로? 나오지만 네네. 지금 연기가 나는 데가 사실 창고예요. 해양 저기 항구에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비료를 만드는 그 뭐라 그러죠? 질산칼륨? 질산 네. 그걸 잔뜩 쌓아놓고 있어요. 질산 암모늄. 암모늄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화가 되면서 터진 거예요. 음. 근데 저 때도 거의 이제 그 킬로톤으로 하면 네. 하여튼 0. 몇 킬로톤의 위력을 발휘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지금 현무5 기본형은 네. 아마 이제 열 압력탄을 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8톤, 9톤이 열 압력탄으로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저 정도의 아마 그 저런 구름, 폭발. 처음에 폭발력. 영상 나왔을 때 핵무기 터진 거 아니냐 진짜 얘기 나올 나오죠. 정도로 당시 위력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했죠. 놀랐었죠. 네. 지금도 저 네. 레바논은 저 폭파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여기 보면은 예. 옆에 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곡물 사일로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막아주면서 피해가 좀 덜 간 건 있었는데 예. 저게 레바논 국민들이 먹을 밀이 들어 있었거든요. 아. 저게 흔적도 없이 날아가면서 지금도 레바논은 사실 그 그렇군요.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현무5 한 발이 저 정도의 이제 위력을 발휘할 근데 수 있다. 생각해보세요. 전 유사 씨가 되면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집무실 예. 근처에 한 10발이 저런 게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오. 그러면은 뭐 지하로 도망가기 전에 만약에 저렇게 공격받으면 그냥 네. 사라지는 거고. 아. 그러면 북한의 핵 통제권을 가진 음. 사람이 제거되는 거야. 그럼 북한은 핵을 못 쓰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현무5 위력이 이 정도면은 이거를 더 네. 6, 7까지 개량화시킬 필요가 있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도 생길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네. 생각은 그런데- 자유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에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김정은이 저 집무실에서 저렇게 공격받으면 다행이지만 지하로 도망갔다. 그럼 우리가 벙커버스 같은 거 필요하고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 아니면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자탄에 비를 그냥 뿌려버리면 그럼 이동하다가 자탄 맞고 그냥 가는 아, 거예요. 자탄이.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한반도 지형을 생각하면은 네. 뭐 여러 개의 자탄을 뿌리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사실 뭐 한 발, 그 한반도의 그 전략을 생각했을 네네. 때요. 근데 한 발을 더 고도화시켜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 있을 걸 예. 추정되냐. 예를 들어서 그냥 보통 집무실 아니면 뭐 지하의 특각 같은 데 있으면 이제 벙커버스터가 제일 낫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벙커버스터가 때렸는데 네네. 살아있다 그래도 일단 매몰된 상태면 그러니까 꺼내고 구조하는 걸 체크하면 한 발 더 쏠 수 있거든요. 예, 원래 드론 공격할 때 그런 거 잘하거든요. 한 발 때려놓고 네네. 사람들이 구하러 왔을 때 한 방 다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탄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고 있긴 가고 있는데, 왜냐면 네. 이동해야 되는데, 네. 어딘지 대충은 나오는데 잘 안 보여. 그럼 이제 그 지역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자탄이 쏟아진 걸 터트리면은, 네. 장갑 차량 같은 탱크로 이동하지 않는 이상, 이제 가는 거죠. 네, 오. 그 다음에 또 열압력탄 같은 경우도, 어디 숨어있는 장소가 완전 지하도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주석궁 비슷한 건물이다. 네. 네, 그럼 건물 자체는 벙커버스터는 좀 애매하고, 예, 아니면 자탄은 이제 건물벽을 못 뚫으니까 네. 그때는 열압력 같은 걸 쓰면은 아.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현무 6, 현무 7까지 갔을 때 이 자탄으로도 개량할 수 있지만 뭐 이 자탄이 내 표적을 상대하는 그 추적 능력 이런 네. 것도 좀 더 개발하고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극초음속 활공체 기술을 좀 도입해서 이게 네. 좀 요격이 좀 불가능하게 어렵게 그렇게 만들 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기술이면은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음. 이제 이 활공체, 이제 극청소 활공체 네, 같은 경우는 네. 한 가지 우리나라 환경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왜요? 테스트하기가 힘들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왜냐하면 극초음속 활공체는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예. 1000km 이상이에요. 2000km 이렇게 날아가요. 그렇죠. 사거리가 네네. 근데 어디서 테스트 할 거야? 우리 1000km 나온 데가 없는데. 아. 만들 수는 있는데 이제 그 네네. 문제가 있고 북한도 보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거 뭐 IRBM 예, 예. 중중거리 보면 고각 발사하잖아요. 아. 그게 걔네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거기도 이제 실제로 그렇게 쏠 데가 별로 없으니까. 테스트할 곳이 많이 없어서. 없으니까. 아.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잘 보시면 극초음속 순항 쪽으로 지금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뭐 오래전에 몇 번 했지만 네네. 지금 국가연 주도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네, 그거는 이제 쏜 다음에 뺑뺑뺑 돌리면 되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극초음속 이 활공체들은 네. 일단은 1000km, 2000km 날아가야 돼요. 아. 그것도 고각 발사에도 애매해. 네네.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그러면은 어쨌든 물리적인 문제로 사거리 문제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를
하더라도 문제는 테스트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다.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 거 해외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데를 찾으려면 상당히 힘들죠. 그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일본이 지금 이제 극초음속 활공체 그 미사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어디서 하냐? 그건 어디서요? 미국에서요. 예? 미국에서. 미국에서요. 테스트를 미국에서요. 아, 미국이 오케이 해줘서? 네, 그러니까 예. 협의를 해서 대신에 이제 오픈을 하겠죠. 자기네 우리의 그렇죠. 성능은 이렇고 이런데 네네. 한번 좀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래서 그럼 우리도 그런 하게 방식도 해달라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현무5 크기에 그걸 하려고 그러면 네. 만만치 않죠. 이거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미국이더라도. 그 이제 테스트 장소를 미국 가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네.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 정부가 그럼 그걸 오픈하고 미국이랑 할 그렇죠. 거냐. 아. 그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예. 이제 이것도 있어요.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의 기밀이 어떻게 보면 노출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아, 우리의 기술력이. 그렇죠. 네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런 사거리 테스트가 불가능한 그런 네. 환경 때문에 이 극초음속 활공체 기술이 도입될 가능성은 좀 적다. 자, 그렇게 다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들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네, 정명섭은 못생겨서 장가를 못 갈 거야. 아유, 뭐 이런,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셨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하는데, 자, 우리가 남들이 못한다고, 쟤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 우리 민족의 미래가 걸려있다라고 하면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결정이 되면 밀어붙여요. 아.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도입한다든지, 네네. 뭐 아니면 뭐 지금 인공지능 문제도 그렇고, 네. 그냥 남들이 막 하고 있으면은 야 우리는 언제 쟤들은 뭐 안 오겠지 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바로 옆에 있고 네. 지금 인공지능도 사실 빨라. 스타트가 늦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거의 선두권 경쟁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의 세계에선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가 없으면 이제 나라가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미사일을 언제부터 막 기술 다 도입하고 만들었고 뭐 남들이 막 편안하게 해줘서 만들었어요. 저도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이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엄청 줄여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한 대로 현무 숫자가 늘어나는데 네.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면 이제 현무 5에서는 그렇게 나가겠죠. 김현희 얘기에 동의하는 게 그냥 일반 탄두, 그 다음에 열압력탄, 그 다음에 다탄두, MRIV 뭐 이런 게 자탄 이런 게 네. 5-1, 5-2, 5-3, 5-4 탄두 될 것 계량으로?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네. 현무 5가 8톤이 들어가는데 다 꾸겨 넣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건 할 수 없겠지만 현무 6, 7 하게 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극초음속. 네, 그래서 아마 그냥 생각엔 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현무 6이 되고 네. 극초음속 미사일이 현무 7이 되고 그러니까 극초음속 정도는 달아야 그렇죠. 6, 7로 가야 아무나 현무를 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준이 높으세요. 그 현무의 의미가 예. 그 고구려 사신도에 보면 네 가지 동물이 나와요. 북현무, 북현무, 좌청룡, 우백호, 네. 남주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이 방위상으로 제일 높은 데예요. 예. 그래서 임금이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일 높은 현무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현무 미사일의 타이틀을 달 거는 네네. 두 가지 후보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극초음속, 네. 하나는 SLBM인데 음. 지금 기존의 미사일보다 다른 뭔가가 있는 게 이제 현무란 명칭이 달겠죠. 근데 SLBM 말씀하셔가지고 이럴 가능성도 적용돼요. 콜드런치? 네. 이거는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게 아니요, 적용... 지금 현무5도 콜드런치 방식이에요. 아 지금도. 네네.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통이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게 네. 가스 발생기예요. 아 이 밑에 하단부에. 네, 하단부에 가스 발생기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러시아 ICBM들 예. 거기는 대부분 다 콜드런치를 해요. 근데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은 대부분 안 하는데 네네. 우리는 이제 저걸 콜드런치 해야겠죠. 이 콜드런치를 지금 이게 어떤 장점이 있어요? 하게 되면? 일단은 예. 그 발사했을 때 한 런치 방식, 그러니까 화염이 나오는 방식은 그 발사관 자체를 이제 못 쓰는 거죠. 아, 한 번 쓰고? 네. 네. 근데 콜드런치는 다시 쓸 수도 있죠. 연속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연속은 아닌데 네네. 가서 이제 뭐 가스를 다시 충전한다든가 이래 쓸 수 있고 아. 또 한 가지로는 예.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들 잘 보시면 네네. 아마 현무5도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동그란 통 안에 담겨 있잖아요. 네네. 이 동그란 통 자체가 방탄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가 만든 이전에 뭐 현무2 뭐 이런 네네. 미사일 발사 차량들 보면 미사일이 다 보면 이렇게 무슨 캐니스터 안에 담겨 있어요. 네네. 제가 그 만드는데 한번 가봤었거든요. 네. 근데 요게 방탄 알루미늄 만들어요. 아. 소총탄이나 이런 거 버텨낼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다 대부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다 방탄 기능을 갖고 있어요. 차도 방탄이고 요 미사일 담겨 있는 그 발사관도 발사관도 방탄이고 네, 그냥 외형 자체가 방탄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에 과거에 우리가 현무 처음 만들었을 때 예. 현무가 보면은 발사관이 따로 없었다. 그냥 미사일만. 네, 미사일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소총탄을 딱 긁으면 미사일 못 쓰잖아요. 그럼 막 수십억, 수백억짜리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네.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방탄으로 하자. 그렇구나. 그래서 그 장갑차 만드는 그 장갑재 알루미늄으로 그 통을 만들어요. 저 궁금한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왜 이란 이번에 전쟁 때도 보면 미국이랑 그 밖에다가 꺼내놓고 뭐 경납고 바깥에 이렇게 꺼내놓고 드론이 가서 이렇게 때리는 영상들 되게 많이 봤잖아요. 중부사령부가. 그러면 현무는 유사시에 어디 배치가 되어 있고 이거를 드론으로 가서 때려도 드론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방탄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대신에 이제 소총탄, 뭐 기관총탄 이 정도 막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들이 대충 이렇습니다. 기지를 알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대충 나와요. 왜냐면 도로 때문에. 네, 도로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리고 요즘은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통해서 그걸 이제 안 거예요. 아, 이동식 발사대가 어디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안 나왔죠. 그래서 계속 그 지하 깊숙한 데가 동굴에 들어가 있었는데 동굴을 부셨는데 그걸 다시 파고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면은 유사시에 북한의 드론 공격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나갔을 때 우리가 대드론 장비들 같이 써야죠. 그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장비. 대드론 장비? 방해하거나. 어차피 뭐 국군의 날 행사한다고 국군의 날처럼 차량 한 대만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차량 움직이면은 앞뒤로 호위 차량이 다 붙거든요. 호위 병력이랑. 그러니까 호위 병력이 이제 드론건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의 제밍 장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뭐 다 달고 당연히 이동을 하겠죠. 대책은. 철저하게 뭐 이미 경호를 다 할 테니까 그렇죠. 유사시에도. 그렇죠. 북한이 뭐 그리고 이제 드론을 이렇게 잡으려면 사실은 이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상시적으로 이제 조기 경보기라든지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계속 봐야 되는데 북한은 사실 그런 능력이 확연히 떨어지겠죠. 할 수 있는 거는 북한에서 드론 날릴 수는 있는데 다 후방에 있잖아요. 후방으로 날라오려면 날라오는 동안의 시간, 그 다음에 장소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뭐 기상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죠. 왜냐면 사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재래식 무기보다는 이제 뭐 드론으로 넘어가는 현대전인데 이렇게 재래식 무기를 자꾸 고도화 시키는 게 크게 유용성이 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드론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개발한 것도 그냥 평양을 초토화시켜버리겠다. 단추 누르기 전에 그냥 없애버리겠다. 그 개념으로 만든 거. 그건 지금 드론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얘기한 드론에 관한 논쟁이 이제 뭐였냐면 20세기 초반에 프랑스의 청년학파 논쟁랑 좀 비슷해요. 청년학파라고 프랑스의 청년 장교들이 해군 장교들 주장한 게 뭐냐면 그때 초반에 건함 경쟁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전함들 몇만 톤짜리 전함들을 뭐 미국이 만들면 영국이 따라 만들고 그러면 프랑스 따라 만들고 독일이 만들고 막 이래서 이게 막 아수라장이 됐었는데 그때 프랑스 일부에서는 야 그런 전함 큰 거 필요 없어. 잠수함이랑 어뢰정이야. 그래서 프랑스는 남들 다 전함 만들 때 그랬어요. 그냥 잠수함이랑 어뢰정에 몰빵했습니다. 그냥 마지노선 만든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전략이라는 게 그 대칭 전략이어야 돼요. 상대방이 뭘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데 우리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서 상대방이 뭐 우리가 예상한 무기만 들고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론이라는 것도 대단히 뛰어난 무기이긴 하지만 약점이 명백히 나왔죠. 만약에 드론이 이제 그 전쟁에서 잘 활약했으면 지금 탱크는 다 퇴역했을 거예요. 탱크 무용론이 그때 나왔습니다. 하지만 탱크 아직 케이지 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드론도 중요하지만 그 기존의 재래식 장비들도 마땅히 계속 키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드론은 그 공세 장비라기보다는 좀 부족한 전력을 메꾸기 위한 이제 한쪽이 선택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북한이랑 전쟁한 우리 입장에서는 대비하고 준비해야 짧게 해줘. 공격 무기는 필요 없다라는 정도가 되겠죠. 어쨌든 뭐 분산을 해야 위험도 분산을 또 해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가 사전에 또 위원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렇죠? 시나리오 좀 한번 어떻게 되냐 유사시에 일단 뭐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제 개량이 됐어요. 탄두가 개량이 되고 뭐 극초음속 활공체 이것도 장착이 됐다고 만약 가정을 하면은 현무 7이 이제 나왔어. 그런 게 딱 나왔다. 그러면 이제 유사시의 평양을 상대로 시나리오를 짜보면 어때요? 첫 번째 이건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정보 수집을 통해서 네. 북한이 곧 핵미사일을 쏠 것 같다. 그럼 그때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인지가 딱 되면 네, 심상치 그러면 않다. 이제 물론 이제 그때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지만 예. 결심을 빨리 하셔야겠죠. 음. 결심을 하면 이제 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양 초토화시켜버리고 거기서 이제 못 누르면 네네. 게임 끝나는 거고 이제 누르면 복잡해지는 거고 어. 누르면 이제 그때는 이제 미국의 해구사도 펼쳐져야 되고 네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근데 북한에서 버튼을 누르기로 결심했다면 네. 그리고 이제 결심이 확인이 됐다면 그때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쏴야죠 먼저. 네. 그때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 주신 게 요거 시나리오. 이제 급히 다른 안가로 도주할 경우에 이제 네. 김정은이 다른 데로 이제 도주하고 있을 경우에 이 마하 8에서 10까지의 현무 7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네. 가정을 하면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사실 빠르다고 해서 네. 이동하는 목표를 맞추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자탄이 잔뜩 들어있는 버전도 있을 수 있다. 네네. 오히려 그런 게 맞죠. 어. 그냥 왕창 쏟아 부으면 네네. 뭐 어떠다 하나 걸리면 그냥 가는 거니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은거지를 안다. 예. 그럼 거기다가 또 쏟아 붓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그런 방법도 있겠죠. 왜냐하면 인공지능 이런 걸 해서 김정은이 어디로 갈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미리 빨리 쏠 수 있는 이제 극초음속을 쏴서 이제 거기는 제거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이 거기를 못 가게 만드는. 네. 그럼 이제 가다가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으면 딴 데로 가겠죠. 네. 네, 그리고 딴 데로 가는 걸 예측한 다음에 거기에 네. 이제 진짜 이제 현무 5에 이제 자탄이라든지 아. 열압력탄 같은 걸 쏠 수 있는 쏠 방식입니다. 수 있는. 네. 어쨌든 뭐 최소는 뭐 핵 버튼을 북한이 안 누르는 게 그렇죠. 제일 그리고 좋겠습니다만 이제 가능할 수 없으니까. 김여정이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네. 북한도 사실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요? 시작하자마자 핵을 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 핵 쏘면 이제 미국의 해구선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응징 보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반도는 게임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어찌됐든 재래식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재래식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현무5 같은 게 북한이 있다 그러면 네. 문제가 커지지만 지금 없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뭐 신형 방사포 네. 600mm 아, 그건 우리도 많아. 이거 막 천무. 꺼내들잖아요. 네. 우리도 천무 대응할 수 있는 게 천무 네, 있고 네, 뭐 네. MLRS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이거예요. 지금 이제 웬만한 사거리가 좀 긴 미사일들은 네. 다 저기로 갔잖아요. 전략 미사일 사령부로 다 옮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이런 걸 개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그런 게 다 포병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포병에 쓸 수 있는 게 없어. 다 전략 미사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장사정포가 지금 배치된 지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네. 못 써요, 이제. 왜요? 오래돼서. 아 오래돼서. 네네. 그리고 그 중에 알짜배기는 지금 다 러시아로 보냈고. 그러니까 지금 휴전선 북쪽에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 완전 거예요. 공백이에요 그러면? 어디 한 군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막 열심히 막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채워 넣으려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한 가지 얕은 수가 보이죠. 그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막 미사일 많이 만드는 데 갔었잖아요. 네. 그거 되게 바보짓이거든요. 그게. 왜요? 우리 생각했을 때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잖아요. 네. 자, 미사일도 수명이 있어요. 아. 10년에 한 번 정도는 얘를 다시 정비를 해줘야 돼요. 네네네. 근데 지금 저렇게 많이 찍어내잖아요? 그럼 10년 뒤에 정비할 게 산더미란 얘기예요. 이게. 아. 그래서 우리 군도 잘 보면 미사일을 연에 이제 분량을 쪼개서 합니다. 전략적으로. 네, 왜냐면은 이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찍으면 관리가 안 돼, 나중에. 그래서 이제 조금씩 쪼개서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하는 거 되게 멍청한 짓이죠. 참고 말씀드리자면 우리 현무5 개발에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아니지. 트럼프 미 대통령이지. 허락해줬으니까. 아. 모든 제약 조건을 다 풀어줬으니까. 풀어줘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현무5 개발할 수 있었죠. 그 얘기 좀 조금만 더 들려주세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예. 많은 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2017년도에 예.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서로 자랑했잖아요. 내 책상 앞에 큰 핵 버튼이 있어요. 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풀어준 거 아니에요. 오. 왜냐하면 계산해 보니까 아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으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나쁘지 않네. 그렇죠. 네. 억제 능력에서도. 그러니까 원점도 네, 사실 네. 비슷한 아. 개념이고. 그래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귀중한 인연이죠. 그러니까 2기 때는 지금 핵잠 풀어주고 1기 네, 때는 미사일 풀어주고. 당신 미사일 풀어주고 하면서 이제 현무5가 또 그렇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네. 그런데 뭐 신형 600mm 방사포랑은 뭐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대응할 게 다 있으니까. 예, 예. 그러면 궁금한 거는 미국의 그 GBU 57이랑도 좀 벙커 비교가 버스터. 되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좀 비교해보면 어떠십니까? GBU-57은 일단은 이제 B2 폭격기가 싣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수단이. 예, 그 기상이 안 좋다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근데 우린 그런 게 없잖아요. 어. 그냥 단추만 누르시면요, 네.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반응성에서는 신속 대응력. 훨씬 앞서 있죠. 그다음에 이제 관통력도 추정이지만 네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탄도미사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음. 마하오 이상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훨씬 더 깊숙이 잘 박히겠죠. 이제 GBU-57 같은 경우는 이제 낙하형 폭탄이기 네. 때문에 네. 목표물 직상공까지 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대로 기상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아무리 무겁고 이런 폭탄이라도 그냥 추진력이 없을 때 내려오게 되면 바람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으면 예상 다른 장소로 갈 수 있는 게 있고, 왜냐면 벙커부스는 정확히 그 위치에 떨어져야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까지 날아가게 되면 이제 또 상대방도 바보가 아닌 이상 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니까 즉응성 차원에서는 이제 현무5가 훨씬 더 물론 두 가지 다 있는 게 좋죠. 네, 그렇긴 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은 현무5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 그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습 작전 했을 때 그때 포르도인가? 포르도? 네. 네. 그거를 본인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없죠. 답이 없죠.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막 아이디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네. C-130 수송기 실어가지고 음.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 GB-57이 네. 130 수송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네. 이렇게 그다음에 씌워서 뒤로 밀어서 네. 떨구자 뭐 네. 이런 것까지 나왔었어요. 음. 이런 상황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하면서 네. B2가 와서 부셔버렸잖아요. 아.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이렇게 현무5가 어쨌든 GBU-57과도 비교했을 때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네. 저 궁금한 거는 그냥 잘 몰라서 이 현무5도 혹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수출이 근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죠. 그리고 저도 이제 수출주의자인데 우리 수출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현무5는 진짜 아주 혈맹 네. 정도로 줘야지 되죠. 왜냐면 현무5는 아니 안 돼. 네. 안 돼요? 왜냐면 현무5가 MTCR에 걸려요. 그러니까 미사일 통제 체계에 걸려요. 네. 왜냐면 지금 일단 탄두 중량이 8구톤이잖아요. 네. MTCR은 500kg 이하예요. 사거리는 300km 이하. 그 협정이 안 되는군요. 네, 그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미국이 다 통제를 하고 있는데 현무5도 오케이 해준 이유는 그거예요. 너네만 써. 딴 데 팔지 마. 그거예요. 근데 혹시 미국이 달라고? 그러니까. 네. 미국이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죠. 그럼 미국에 그래요? 수출하면 네, 되겠네. 근데 미국은 네. 필요 없지. 왜요? GB57 있는데. 아까 근데 GBU-57도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사거리가 네. 우리는 사실 북한에 맞춰져 있는 거고 아. 미국은 전 세계를 작전으로 하는 건데. 네, 사거리가 한 300 정도 미국은 나오니까. 뭐 500 이상 될 수 있는 게 필요할 그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미국이 사거리, 만들 미국의 수도 작전 있고. 능력상. 네. 예. 그러니까 필요는 없는데 음. 근데 뭐 그때 이제 작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할 때 그런 약간 이제 해외 이제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도 그런 게 현무5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이 현무5는 못 팔지만 네네. 지금 폴란드라던가 뭐 사우디, UAE 이런 나라에 탄도미사일 수출을 하고 있어요. 사거리가 이제 MTCR 기준에 맞는 것들. 네네. 탄두 중량 500kg 이하, 사거리 300km 이하 이런 것들은 수출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현무5 뭐 충분히 얘기를 해본 것 같고, 일단 사실 근데 미사일 얘기하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제일 눈길 가는 기사가 하나 떴어요. 천궁2. 이거 지금 UAE가 빨리 달라 그래가지고 수송기까지 보내왔다. 네. 지금 뭐 그러면서 뭐 여러 대 보내서 포착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네요.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네. 탄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개 포대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간 거는 네. 우리 공군이 쓰고 있는 천궁2 버전. 그게 나갔어요. 걔 별칭이 있어요. K포대. 별칭이 부르는 네, 게? K포대가.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훈련에 좀 집중된.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미 다 공개가 됐으니까. 사실은 저는 24년도에 나간 걸 알았어요. 그때 이미 좀 먼저 나갔어요, 한 개가. 그러니까 훈련용으로 빨리 달라. 네, 그래서 네. 그쪽에서 빨리 달라 UAE 로? 그래서 네.
우리 공군에 납품하기로 했던 걸 먼저 보냈어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네. 이제 그 UAE 사양은 또 달라요. 오. 우리 공군 사양하고 네네. UAE 사양은 다르고 음. 성능상으로도 중동 수출 버전이 더 좋아요. 왜요? 레이더나 이런 게 UAE 군이 요구한 게 있어요. 아, 좀 그쪽 지형이나 뭐 이런 거에 더 맞게? 훨씬 기능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동 수출용 천궁 2라고 부르면 안 된다. 네. 천궁 2.5라고 불러야 된다. 그 정도로 성능이 좀 네, 차이가 좋아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교전과 관련된 기능도 몇 개 추가된 게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공군에 쓰고 있는 천궁 2랑은 0.5배 이상 좋다. 그 정도 좋아요. 근데 사실 우리께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그분들 이제 고객님들이 또 네. 니즈가 또 까다로우신 까다로우시니까? 네, 네. 우리는 기본 사양만 있으면 되고 네. 그 거기는 고객은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에어컨도 달아주고 많아. 사실 서스펜션도 뭐 강화주고. 우리 거니까 네. 더 개량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근데 저 궁금한 거는 지금 세 번째 포대, 3번 포대 이게 지금 달라는 건데 네. 이거를 빨리 줄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그렇게 신속 대응 능력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줄 수 있는 그것보다는 지금 예정된 스케줄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다 예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뭐 지난달에 네. 저도 기사 썼지만 네네. 난리도 아니었어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원래 UAE 순번인데 네. 뒤에 사우디가 야 UAE 좀 늦게 주고 우리 먼저 주면 안 되냐. 사우디가. 네. 새치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끼어들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 이라크도 막 야 그러니까 UAE 난리도 사우디 아니고. 필요 없고 우리 먼저 줘. 우리 더 살게. 어. 그러니까 그때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거예요. 파는 사람이 1+1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마트 가면 이제 1+1 어. 하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이 총궁도 살 테니까 또 딴 것도 살게. 네. 빨리 줘. 아. 그 정도였어요. 완전 그냥 역전된 거네요, 지금 네.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난리도 아니었는데 정부도 고민이 많았죠. 왜냐면 그렇게 순서 바꿔서 하면 이게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그렇죠. 생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 음. 제가 봤을 때 요번에 나간 거는 이제 스케줄대로 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스케줄대로. 근데 네. 이제 원래 나가면 이제 배로 보내거나 그렇죠. 덩치가 크니까 그렇게 네. 되는데 지금 안 됐던 네, 거잖아요. 그냥 네. 저기 C-17이 와서 그냥 다 실어갔죠. 다 발사대 다 실하고 가져간 거예요. 네, 네, 네. 미사일도 실어가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방금 전해진 소식이긴 합니다만 약간 중동 정세가 그래도 좀 약간 사그러드는 국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사실상 종전으로. 네.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UAE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탄 소모된 게 많고 사실 UAE가 제일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보다도. 또 한 가지로는 뭐 일단 저렇게 휴전이 됐지만 네. 이건 또 언제 깨질지 또 모르지. 또 일어날지 모르잖아. 언제 정세가 휴전에 될지 서명을 모른다. 했는데 한쪽은 이란이고 한쪽은 트럼프예요. 누가 믿어 그걸? 네. 트럼프의 마음에 따라 또 바뀔 수 있다. 그럼요. 네, 아니. 지금 미국이 종전을 했던 건 뭐냐면 네. 정확히 미국 국내 사정이 미국에선 속설이 있어요. 여름에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그해 가을 선거가 그치. 위험해진다. 중간 선거 위험하죠. 네, 미국 지금 중간 지금 선거에서 여름이니까. 11월에 선거에서 만약에 하원이 민주당으로 하나만 상하원 지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네.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민주당이 넘어가면 아니 그러면 이제 UAE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세가 또 변할지 모르고 그렇죠. 일단 지금 비어있는 방공망을 빨리빨리 채워야 되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저기 아부다비 공항인지에는 지금 요새 네. 중동이 지금 전쟁 기간 중이었잖아요. 전 세계 방공무기에 블랙홀이 됐었어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아부다비 공항 인근 SNS에 나왔지만 네네. 중국산 레이저 무기 갖다 놓고 막 이랬었어요. 지금 손에 잡히는 건 다 사는 거야 거의.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빨리빨리 좀 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지금 현대전에서는 특히 호르무즈가 막혀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수송기로 와서 가져가는 게. 네.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비어있는 방공망을 공수해서 우리가 메꿀 수 있느냐가 전쟁의 어떻게 보면 능력을 좀 좌우하는 그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제 전쟁이 어쨌든 휴전이 합의가 되고 나면 예. 이제 전쟁의 당사자들 뭐 이란도 그렇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의 사후 평가를 하게 될 건데 네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전쟁의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게 이제 남보란 박사님이 했던 전장의 한계, 네. 워포그가 훨씬 더 짙어졌고 그 다음에 무기 소모량이 미사일뿐만 아니라 네네. 유인 전투기의
소모량도 굉장히 늘어났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피해도 엄청 늘어났잖아요. 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대비? 그러니까 무인화를 훨씬 더 빨리 서두르면서 네, 네. 레이저 무기, 그다음에 이제 방공 무기에 대한 확충을 해야 될 건데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발을 걸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K방산을 생각했을 때도 네. 보면은 이렇게 급한 나라에게 얼마나 빨리빨리 우리가 줄 수 있느냐 네. 이것도 사실상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워낙 이제 소모전이 심하니까 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줄 수 있느냐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요새 나온 얘기가 이제 탄뱅크. 탄뱅크. 네. 독리로. 그러니까 왜냐면 분노가 막 나가. 한번 파이브를 쏘고 싶어 막 내가 지금 대략 응징 보복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요새 나온 게 탄뱅크가 나오죠. 왜냐면 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만들어서 좀 어딘가에 좀 쌓아놓자. 네네. 지금 잘 보시면 이제 천공투 운용국이 늘어나잖아요. UAE도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도 있고, 그다음에 이라크도 있고. 아마 이제 UAE는 차후에 천공투를 현지 생산할 거예요. 미사일을. 지금 그런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이번에 이제 당해봤잖아요. 네네. 야, 안 되면 안 우리라도 되겠다. 만들어야 빨리빨리 해야겠다. 네, 네.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게 이제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게 북한이 위험이 그쵸. 됐든 뭐가 예, 됐든 예, 예. 급한 나라 있으면 또 보내줘야 네, 되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활발하게 하려고. 거의 지금 공장이 풀가동 상태 아닌가요 지금? 근데 저도 이제 천공투. 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천공투 미사일 만드는 걸 봤는데 네. 이게 만드는 것보다 하나 만들면 테스트하는데 하루 종일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그 신뢰성 확보라는 게 되게 그렇죠.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쏠 때 예를 들어서 80-90%의 그런 요격률이나 이제 작동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검증을 하는 작업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 아, 그러니까 만드는 것보다 그런 검증 테스트 작업. 검증, 통과하는 이 작업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 만들면 거의 네. 테스트를 하루 종일 해요 그냥. 아, 진짜요? 전문 용어로 하루 왼종일. 하루 온종일. 아, 쉽지 않군요. 근데 왜냐면 안 그러면 급하다고 대충 보냈는데 발사 버튼 그치. 눌렀는데 큰일 나지. එ익 하고 안 날아가면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 네. 그 일본이 이번에 10식 전차 포탄이 네, 내부에서 터져버렸잖아요. 네. 일본 내부는 되게 쉬쉬하고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수출 문제가 나올 때 반드시 100%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뭐 실시한다고 했지만 다 알려지긴 했어요. 그렇죠? 그쵸. 나중에.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제2방산이 이게 비싸서 못 사. 아, 케이크 사고 그래요? 말지. 그죠. 너무 비싸. 일본 거는. 저희 댓글에 너무 애국심 고취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이 달리던데. 이분이 좀 그래. 끝으로 또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 위원님이 아주 따끈따끈한 네. 중국을 다녀오셨어요. 얼마 전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단독 취재를 오셨어요. 야. 네. 박수. 야. 자, 우리 그거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반갑습니다. 단독. 단독. 와, 네. 이 어마어마한 거 들고 오셨어요. 네, 일단 네. 풀어주시죠. 무슨 얘기 듣고 오셨나? 네. 그 요번에 이제 중국 시진핑 국가에서 평양 갔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우리 언론에서 주목을 했지만 주해가 안 보였잖아요. 주해야 주해야. 일단 뭐 주애로는 알려졌으니까. 네. 주해가 안 보였잖아요. 네. 왜 안 나왔을까 했는데 마침 제가 간 날 그 간다라고 이제 시진핑 국가에서 방북 뜬 거예요. 근데 그때 중국 계셨고. 예, 그러니까 공항에 내리니까 간대. 그래서 뭐야? 네가 오니까 우리 주석이 간다. 갔네. 그래서 깜짝 놀랐지. 그랬더니 이제 그 장면에 좀 해프닝이 있었더라고요. 주해 관련된 해프닝이 있었던 게 네네. 뭐냐면 뭐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김정은 기차 타고 네네. 덜컹덜컹 하면서 멀리서. 베이징까지 갔는데 그때 보면 이제 주해가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이제 VIP 응접하러 나온 네. 중국 관계자가 약간 주해를 이제 못 본 척한 거예요. 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은 살짝 기대를 한 거지. 뭐 딸이 알 텐데, 알 텐데. 뭔가 아는 체를 하겠지. 그러면 이제 자기가 뭘 좀 하려고 그랬는데 모른 척한 거야. 근데 화가 또 분노의 대화망 북한에서 네, 김정은이 분노의 대망. 내 딸을 무시해? 뭐 이러고. 주해는 대사관에 들어가라. 그래서 안 나왔던 거야. 너무 화가 나서. 이거를 중국에 이제 높으신 분으로부터 듣는 이제 대북 소식통. 대북 소식통으로부터. 그게 이제 베이징에 좀 소문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현지에는 주해가 이번에 보면 이제 아예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그리고 시진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기 집권은 있지만 네네. 그거를 세습은. 대를 이어서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그 공산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중국에서는 사실 북한이 세습을 올곧게 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 언론상에는 이제 공개된 게 거의 없잖아요. 뭐 몇 개 얘기 나온 건 있지만, 네네. 근데 가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이제 경제 쪽은
아마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더 커질 것 같다. 이번에 합의한 게? 네,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평양에서 나오는 이제 SNS 통해서 나오는 평양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많이 달라졌어요. 그 뭐 외신에 많이 나왔죠. 네, 뭐 네, 이제 네. 러전쟁 파병에서 네. 목숨값 받은 게 있으니까. 네. 심지어 어떤 정도냐면 제가 본 영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뭐 땡땡땡 몰 그래서 막 백화점보다 더 큰 백화점이 요새 많잖아요. 네네. 평양에 그런 게 생기고 있어요. 평양도 쇼핑몰 같은 약간 이런 게. 엄청 큰. 그러니까 몰 개념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요?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 사업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자면 북한 측에서 이제 회담하기 전에 이제 의제로 들고 나왔던 게 네. 인공지능.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도와달라. 네. 그래서 이제 북한도 사실 지금 인공지능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건 지금 좀 많이 진도가 나가고 있고.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표적 인식. 그러니까 우리 천검. 네. 천검에 뭐 인공지능 넣었다고 막 자랑했는데 그 정도는 북한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샛별 이런 데도 넣었을 수도 있고. 네, 무기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 약간 이제 지금 중국의 대표적인 인공지능이 하나 있죠. 딥시크. 그러니까 북한, 그 중국의 뭐 챗GPT 같은. 그쵸. 예.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뭐 이 얘기네요. 북한판 챗GPT를 그렇죠. 좀 염두에 두고 중국한테 도와달라. 네. 뭐 이렇게 이럴 가능성. 딥시크가 또 북한 입장에 봤을 때는 매력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죠. 왜냐? 저가의 GPU로 작동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중국도 이게 통제가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시진핑 거기서 치면 좋은 얘기만 나오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북한 입장에서 최고죠. 아니 그러면은 북한판 챗GPT가 나온다고 하면 네. 좀 상상을 좀 해보죠. 네. 뭐가 탑재될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공학적인 부분. 공학.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광고명이 쓰겠죠. 검색하면 이제 김정은 치면 뭐 이렇게 좋은 얘기만 나오고. 네네. 뭐 거기다가 뭘 할 수는 없을 할 수는 그렇죠? 없지만 대신에 네네.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건 많죠. 왜냐면 이제 저도 해외 논문을 번역해서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해외로 발표할 때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표하거든요. 네. 영어로 주로.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면 이제 영어 원문은 볼 수 있는데 그 번역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제 아예 찾아서 번역해 달라고 그러면 제목만 확인하면 그대로 번역해서 받은 적이 있으니까 네. 정보 통제 국가이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정보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표적 정보를 얻으려면은 상대방의 인적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의 지형 정보라든지 이런 걸 얻어야 되는데 지금 북한에서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국정원 산하의 이제 기관 연구 보고서들 보면 예. 우리가 우려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요? 북한이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북한판 챗 GPT가 될지 다른 게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어쨌든 인공지능 기술 계속 연구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제 딥페이크 영상 같은 거 만든다. 그죠. 그 그다음에 툴로, 네. 또 한 가지 이제 북한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킹 이런 거 잘하잖아요. 네. 거기에 인공지능 결합되고 훨씬 더 무서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제르바이잔 전쟁 때도 네. 아제르바이잔 해커들이 아르메니아 방송을 해킹해서 아제르바이잔 국기 틀고 국가 틀고 막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승리한 영상 틀어주고 이랬고 네. 이번에 이란에서도 이제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만약에 북한이 유사시에 우리나라 전파망에 들어와서 네. 뭐 갑자기 뭐 이제 북한이 승리하고 있다. 모든 한국 모든 국민들 항복하라.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뭐 챗GPT를 북한이 북한판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게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은 북한이 쓸 수 있는 사이버 전술 이런 거에도 가속도가 굉장히 빨리 붙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종의 이제 뭔가 만들 수 있는 툴을 줘버리면 그러니까 아예 뭐 배포하는 형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럼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군사적인 응용도 가능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북한이 제일 하고 싶은 건 그거죠. 사회 통제. CCTV랑 인공지능 연구하면 네네. 빼도 박도 못하는 사회가 됩니다. 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알림 설정, 설정, 댓글까지 댓글까지 살려주세요.